네. 주식 초고수의 상위 1%의 포트폴리오를 엿보는 시간입니다. 미래에셋증권 UX랩의 전윤호 팀장과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굉장히 이제 재밌는 시간인데, 자, 먼저 우리 뭐 좀 몇 번 들으셨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또 말씀드려야죠. 주식 초고수. 이거는 시장에서 정한 겁니까? 미래에셋증권에서 정한 겁니까? 미래에셋증권 당사 고객들 중에서 주식 잔고 500만 원 이상 그리고 월 회전율이 50에서 2000% 사이 고객 중에서 전월 기준 투자 수익률 상위 1%에 해당하는 분들을 이제 주식 초고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분들이 거래하는 종목은 당일 실시간으로 당사 MTS에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상위 1%의 수익률을 내시는 분이니까 뭐 반에서 1등하는 사람들이네요. 네, 뭐. 그렇습니다. 아하. 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주식을 매매했는지 오늘 9시 30분 기준인가요? 네. 9시 30분 기준으로 한번 데이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 9시 30분 기준으로 주식 초고수는 HLB, HLB 생명과학, 한국항공우주, 나노신소재, 심택, 대덕전자, SK하이닉스, 대주산업, HK이노엔, 한신기계 이렇게 10종목 우선적으로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HLB는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근데 사실은 저번 주에는 HLB 팔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다시 샀네요. 예, 주식 초고수의 데이터를 저희가 계속 꾸준히 모니터링하다 보면 주가 상승 초입에는 계속 순매수로 일관을 하다가 지금 HLB 관련주가 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또 순매도로 잡히고 또 오늘 같은 경우도 순매수로 잡히는데 이 부분은 주가 상승을 많이 한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약간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래서 좀 주가가 오늘은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떨어질 때는 좀 담다가 또 팔 때는 이제 올라갈 때는 좀 파는 그런 데이터상으로는 그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HLB 관련주들은 사실 조금 뭐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6월 달에 있는 아스코 아마케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고 또 관련주 중에 노터스는 거의 상한가를 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종목들은 어쨌든 모멘텀을 계속 기대감 있게 갖고 가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실현화되기를 물론 이제 주주들은 바라지만 그런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하는 게 보이고요. 일단은 HLB는 오늘 좀 빠지는 걸 이용해서 좀 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6월 3일인가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6월 4일이 될까요? 그 아스코 미국 암 종양학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HLB가 그때 어떤 좋은 데이터를 뭐 발표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우리가 표적 항암제 관련해서 HLB 말고 다른 회사들도 참여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회사들이 있습니까? 매드팩토나 NK맥스 같은 매드팩토나 NK맥스 같은 경우도 이제 바이오텍들이 지금 최근에 이제 신약 개발의 흐름 속에서 작년에 신약 개발이 상당히 안 좋으면서 키트루다라고 하는 이제 머크가 개발하고 있는 이미 이제 시장에 있는 세계 최대의 블록버스터 이제 항암 신약과 함께 병용요법을 계속 가지고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매드팩토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NK맥스는 NK 세포 종양제에 대한 어떤 관해율이 상당히 높게 계속 이제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은 상당히 조금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 리포트 상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분석 자료가 나오고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암학회는 참여를 안 하지만 그 이후에 또 바이오 USA라는 그런 학회, 그러니까 약간 마케팅 행사 같은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6월 중에 이제 그런 그런 행사에는 또 우리가 이제 바이오 베타라고 얘기하는 뭐 ADC, 그러니까 항체 접합 기술, 그러니까 레고캠 바이오나 아니면 이제 이중항체 기술을 갖고 있는 ABL 바이오, 그리고 또 SC 제형에 대한 어떤 특허를 갖고 있는 알테오젠, 이런 회사들이 그런 어떤 일련의 어떤 학회와 바이오 행사를 통해서 기술 수출을 노리고 있는 그런 어떤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ABL 때문에 바이오는 또 특별히 초대도 받았죠? 이번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 NK맥스, 매드팩토 이런 이중 항체 내지는 표적 항암제 HLB와 함께 조금 발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순매수 중에서 5위, 6위 한번 볼게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기판은 영원히 실적을 좋게 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실적이 실제적으로 굉장히 좋게 나왔었고. 근데 갑자기 요즘 들어서 JP 모건이나 이런 곳에서 조금 톤 다운,
아, 좋긴 좋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느낌의 리포트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빠지니까 갑자기 초고수들이 삽니다. 네. 단타성입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신택이나 대덕전자를 보시면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약간 뭐 기술적인 조정 기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실적 대비 싸다라고 하면 뭐 이런 주식들은 지금 이렇게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심택 같은 경우도 뭐 DDR5가 2025년까지 10배 이상 성장한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고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FC BGA에 대한 설비를 계속 증설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작년 뭐 올해 계속 주가가 상승한 가운데서 뭐 약간 피크아웃에 대한 어떤 우려 이런 것 때문에 빠지지만 결론적으로 실적이 담보가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조정 시에는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심택하고 대덕전자는 자 외국계 IB의 뭐 약간 다운그레이드에도 불구하고 초고수 우리 분들은 사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너무 많이 빠졌었잖아요. 네. 그런 역시 초고수인가 봐요. 빠졌으니까 또 딱 삽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반도체 낸드 플래시에 대한 어떤 실적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길게 보면은 또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또 DDR5 모멘텀도 있을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실적은 뭐 앞으로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은 항상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약간 공존하지 않습니까? 매수 관련한 뭐 추천이라든지 아니면 매도에 대한 어떤 뭐 약간 보고서 그런 것들이 좀 약간 공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초고수들은 일단 오늘은 좀 사고 있습니다. 다만 10만 원 부근에서는 좀 매수 가격대가 아닌가라고 이제 데이터상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는데 사실 뭐 반도체 경기에 대해서는 조금 전문가들이 어떤 의견을 계속 관찰해 가면서 투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반도체 경기가 작년으로 한번 제가 돌아가 보죠. 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슈퍼 사이클이라고 한 거 기억나시죠? 네. 지금은 또 반도체 경기가 조금 밋밋하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꾸로 아마 슈퍼 사이클일 겁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농담 반 진담 반인데 항상 전문가의 의견이 맞는 건 아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렇게 슈퍼 사이클이라고 그랬는데 예, 6만 전자로 내려갔고 하이닉스도 10만 원을 깼으니 지금은 조금 바닥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 것도 무리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9시 30분 기준 어떤 것을 매도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오늘 대한전선이 1위로 올라와 있는데요. 대한전선은 최근에 주가 상승이 상당히 좀 많이 센 종목입니다. 뭐 다 아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제 전기차가 계속 확대가 되면서 관련한 이제 전기 생산 시설에 대한 어떤 니즈가 있을 거다라는 어떤 논리가 나오면서 일단 대한전선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좀 차익 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해인이라든지 수산중공업 같은 재건주 이런 종목들은 한번 시장에서 조금 이슈가 있었고 주가가 좀 올랐기 때문에 좀 팔고 있고요. 제가 여기서 보고 싶은 건 이제 동진세미캠 같은 주식인데요. 네. 동진세미캠은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관련한 뭐 소재 관련한 주식이죠. 뭐 늘 여기에서도 나오긴 하는데 이러한 종목들은 뭐 사실 지금 순매도에 있지만 주가가 이제 조정을 받을 때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고 뭐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2차전지 소재도 이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봤을 때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9시 30분 기준으로 매도 봤습니다. 이제 5일을 합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하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최근 5거래일 순매수 상위주들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금 2차 전지주인 에코프로비엠하고 LNF를 계속 사고 있습니다. 뭐 초고수익 선택뿐만이 아니라 시장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있고 또 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투자 설비를 증가하고 있는 기업들이고요. 일단은 뭐 HLB 관련주도 5일 동안 계속 사고 오늘도 사고 있습니다. 여기 좀 특징주로 볼 것 같으면 LG생활건강 7위에 있는데요.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시면 완전히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뭐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지만 중국 봉쇄 이런 것들이 사실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상하이나 베이징 다시 풀면서 악재가 해소되고 있고 그다음에 5월 중순부터 생산 공장이 재가동되고 있다. 뭐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상품 유통도 정상화되고 그래서 5일 동안의 초고수들은 이러한 어떤 약간 바닥 다지기 하는 그런 기업 중에서 LG생활건강을 픽해서
해서 5일 동안 산 것 같고요. 전체 해외 매출에서 중국 시장이 절반 이상 차지했기 때문에 최근에 코로나 봉쇄 국면에서 많은 주가 하락이 있었던 그런 주식들 중에서도 그래도 기술력이 있고 생산 유통 또는 관련한 어떤 기존의 어떤 저력이 있는 대형 회사이기 때문에 초고수들도 그런 관점에서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5일 동안 좀 산 것으로 데이터상으로는 보이고 있습니다. 네, LG 생활건강에 대해서 상당히 이 외국인들이 지난 제가 이제 농담이 아니라 한 15년, 20년 동안 네. 외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종목입니다. 항상 오버웨이트가 돼 있었고요, 외국인 펀드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한 30년 전, 4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옛날에 그 홍콩 영화 보셨습니까? 어떤 영웅 본색 뭐 이런 거. 예, 그런 아주 거 많이 옛날 봤습니다. 영화죠. 예. 그때 이렇게 화면을 보면 굉장히 이제 우리보다 좀 잘 사는 나라였으니까 그 당시만 보더라도 네. 뭔가 좀 그림도 좋아 보이고 럭셔리해 보이고 네. 그래서 우리가 홍콩 영화를 보면서 뭐 좀 따라하고 물건도 사고 이랬듯이 지금 중국 사람들도 지난 LG 생활건강이나 아모레 패시픽의 화장품이 좋아 보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약간 트렌드가 바뀌는 게 프랑스 브랜드인 뭐 에스티로더라든지 랑콤 같은 예. 이런 걸로 조금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네. LG 생활건강이나 아모레패시픽이 뭐 우리나라 K-드라마나 K-팝이 유명해짐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 수요가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 게다가 중국 화장품 브랜드도 굉장히 좋아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좀 있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자, 5일 동안 순매도 했던 종목 보겠습니다. 네, 지금 HMM이 1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또 상한가를 거의 근접하고 있는 노터스도 이제 주가 상승에 따라서 이제 5일 동안 매도를 했고요. 제가 여기서 보고 싶은 거는 HMM하고 셀트리온인데 HMM 같은 경우는 어쨌든 주가는 계속 이제 좀 약간 처음에 막 대세 상승할 때 올랐던 것처럼 오르지는 않지만 영업이익이 올해 한 10조에서 12조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 현재 시총 15조니까 밸류상으로는 그렇게 비싼 구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상하이 운임 지수도 계속 오르고 있고 다만 이제 워낙 좀 몇 년 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서 거기에 따른 이제 약간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바이오주가 반등을 주면서 외인이 이제 4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HLB가 좀 트리거였던 것 같고 셀트리온은 이제 코로나 치료제 이런 어떤 돈이 안 드는 비즈니스를 좀 접으면서 다시 한번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어떤 시동을 거는 것 같습니다. 뭐 램시마 SC라고 하는 어떤 그 피하 주사 제형을 이제 유럽에 출시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고 미국 시장에 내년도 진출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좀 셀트리온도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는 관심을 계속 가지는 것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5일 동안 매도 리스트에는 있지만 뭐 이런 주식들은 꾸준히 좀 지켜보시다가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싸졌을 때 다시 한번 접근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저는 종목 하나만 좀 언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번의 후성. 네. 후성 많이 팔았어요. 많이 올라가서 판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중간에 보니까 LIPF6라는 전해질에 들어가는 전액 네. 요거 만드는 거 중국에서 만드는 거 있지 네. 않습니까? 이 가격이 조금 하락했다고 많이 그 매도가 나온 것 같은데 네.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동진세미킴이나 후성 같은 네네. 반도체 소재주, 그다음에 또 앞에 잠깐 있었는데 TGK 휴캠스라는 그런 어떤 질산 만드는 회사, 이런 회사들, 그러니까 반도체 소재주들은 뭐 요즘에 약간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긴 하지만 후성 같은 경우도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또 반도체 불산 관련한 소재 업체이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실적은 계속 좋아진다라는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고 여기에 나와 있지만 뭐 오늘 순매도를 한다고 하지만 뭐 지금 이건 초고수 데이터랑 트레이딩 데이터가 섞여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좀 관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국 공장에 대한 가동률 또는 뭐 가격 이런 거 감안해가지고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다시 솟아오를 가능성이 있는 그런 충분한 그런 가능성이 있는 주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근 5개월 동안 순매수한 종목들 중에서 네. 어떤 종목들이 수익률이 제일 좋았고 뭐 한번 우리의 랭킹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들입니까? 제 차백신 연구소가 39.5% 5일 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서요. 일단은 뭐 백신 관련주는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어떤 질병이 퍼지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한 어떤 테마를 탄 것 같고 이 중에서 지금 OCI 같은 경우도 지금 4위에 있습니다. 뭐 태양광 관련해서 지금 뭐 석유 유가가 너무 오른 상태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 관련해서 OCI도 이제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후반부에 가보면 이제 한
8위에 SKC가 있습니다. SKC 같은 경우도 2차전지 소재주로 계속 이제 되고 있는데 PET 필름이라고 하는 기존의 이제 제품을 만들던 그 사업을 매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 돈으로 이제 2차전지 소재 또는 지금 또 최근에 반도체 기판 사업에도 또 진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사실 2025년 이후에 어떤 실적을 보고 지금 공장을 이제 동박 공장을 5만 톤에서 25만 톤 5배를 늘릴 계획을 가지고 계속 이제 해외에다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뷰로 계속 가져가도 좋을 것 같고 뭐 어쨌든 지금 오늘도 주가는 좀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회사들은 꾸준히 관찰하다가 좀 주가가 좀 싸진다 또는 기술적인 조정을 받는다 이럴 때 포트에 담아둘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SKC 동박을 하는 데인데 네. 얼마나 얇게 만드느냐가 관건이고 그다음에 사실은 마진율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동박은. 네. 그래서 마켓 쉐어, 시장 점유율도 굉장히 좋아지고 우리나라가 뭐 1등이래죠? 네, 지금 뭐 동박 마켓시어 1등이 이제 SKC의 자회사 SK 넥실리스고요. 2위가 아마 일진머티리얼즈 되는 것 같은데 일진머티리얼즈는 뭐 최근에 M&A 이슈도 있고 해가지고 약간은 변동성이 좀 보이고요. SKC는 기본적으로 뭐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그리고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는 회사니까 좀 뭐 길게 보면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건 4위에 네. OCI. 예. 오늘도 사실은 한 5%인가요? 네. 올라가고 있는 거. 더 올라가네요. 네. 아닙니까? 오늘 몇 퍼센트 올라갑니까? 하여튼 올라가고 있는데 폴리실리콘 가격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왜 그러는 겁니까? 일단 태양광에 대한 설비에 대한 뭐 투자가 계속 증설이 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주택에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공장에 대한 에너지 효율성, 그다음에 유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태양광 에너지를 통해서 전기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수요가 계속 증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트렌드. 그리고 유럽에서 이제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줄여가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 규모를 계속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풍력 주식도 상당히 좋은데 그런 큰 흐름 속에서 폴리실리콘 가격만 좀 올라준다면 OCI는 이제 과거의 영광을 다시 재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막 그런 분석 보고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OCI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한국경제TV 미래에셋증권과의 의견과는 무관한 단순 정보입니다. 데이터를 취합해서 자, 초고수들이 어떤 걸 사고 팔았는지를 보여주는 거, 단순한 그런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자, 지금까지 주식 초고수의 선택 미래에셋증권 전윤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